안녕하세요. 노년건강보장위원회입니다. 요즘 마트나 편의점에 가면 일반 콜라나 사이다 대신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같은 제로 음료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제로 음료는 칼로리가 적어 다이어트 중이거나 건강을 신경 쓰는 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타벅스와 같은 유명 카페에서도 대체당을 사용한 제로 음료를 선보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제로 음료를 하루에 여러 번 마셔도 정말 괜찮을까요? 대체당이란 무엇이며 그 부작용은 없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체당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천연당, 천연감미료, 합성감미료, 그리고 당알코올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마시는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에는 합성감미료인 수크랄로스와 당알코올의 일종인 에리스리톨이 들어있죠. 최근에 나온 밀키스 제로에는 천연당 알룰로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체당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대체당이 체중 증가나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당알코올의 경우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 인공감미료는 식욕을 증가시키거나 심혈관 질환, 당뇨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대체당이 체중 감소를 촉진한다는 연구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섭취했을 때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물 대신 제로 음료를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제로 음료에 익숙해지면 단맛에 중독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제로 음료를 많이 마시면 성인이 되어도 물 대신 단맛이 나는 음료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단기적으로 체중이나 혈당 조절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권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뇨병 환자나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인공감미료보다는 천연감미료가 포함된 음료를 추천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제로 음료의 인기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식음료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실 음료로 유명한 한 식품회사는 최근 제로 칼로리 매실 음료를 출시했고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제로 탄산음료 시장은 2018년 630억 원에서 2023년에는 1조 2,780억 원으로 급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대체당의 부작용에 대한 연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상하이 교통대 의대 연구진은 인공감미료가 심방세동, 즉 심장이 정상적으로 수축하지 않는 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주간 2일 이상의 제로 음료를 마시는 경우 위험이 20%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아스파탐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WHO와 식약처는 현재 수준에서는 아스파탐이 발암을 유발할 위험이 매우 낮다고 밝혔습니다. 에리스리톨과 소르비톨 등 당알코올은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며 과도한 섭취는 장내 미생물에 의해 발효된 가스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막걸리는 전통적으로 쌀, 물, 누룩 등을 발효시켜 만든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주입니다. 막걸리는 유산균과 아미노산, 비타민 등의 유익한 성분도 포함하고 있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막걸리 섭취나 특정 조건에서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막걸리는 쌀을 발효시켜 만들기 때문에 상당한 양의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0ml당 약 45-50kcal, 한 병 750ml 기준으로 섭취할 경우 약 350-400kcal에 달합니다. 이를 자주 섭취하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운동량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막걸리에는 당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은 막걸리를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당이 어느 정도 분해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당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과다한 음주는 알코올 의존이나 알코올 사용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막걸리 특유의 부드러운 맛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마실 위험이 있으며 자주 섭취하면 내성이 생겨 더 많은 양을 요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알코올 중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막걸리와 같은 알코올 음료는 장기적으로 간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적으로 막걸리를 마시면 간경변이나 지방간, 알코올성 간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독성 물질은 간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간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막걸리에 사용되는 누룩과 쌀 등의 원료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막걸리는 특히 발효 과정에서 다양한 미생물이 생기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두드러기나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막걸리는 다른 술에 비해 알코올 도수가 낮지만 숙취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막걸리 특유의 발효 성분과 유산균, 잔류 효모 등은 다른 술보다 숙취를 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막걸리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불순물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것이 숙취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